당신이 평생 싸워야 할 가장 힘든 전쟁은 세상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 머릿속에서 울리는 하나의 목소리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은 당신이 매일, 매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을 묶어두는 프로그램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면의 비판자를 침묵시키는 것을 넘어 그것을 지배하는 스토아적 대화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강인했던 소수의 남성들만이 이해했던 정신적 운영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에게 가장 자주 하는 부정적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이 내면의 목소리에 그토록 취약해졌을까요? 현대 사회는 이 비판자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인과의 비교를 강요합니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뇌는 무엇이 진짜 위협이고 무엇이 상상 속의 불안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내면의 비판자는 힘을 얻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속삭입니다. 넌 실패할 거야. 승진 기회가 왔을 때 말합니다. 넌 자격이 없어. 그것은 당신을 안전지대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는 간수입니다. 이 목소리에 마비되어 미루고 포기하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끝내려는 전쟁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소수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적을 명확히 정의하라. 당신이 싸우고 있는 것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과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적 사고 패턴과 싸우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인상 임프레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 사건이나 내면의 기억이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거의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바로 이 첫 번째 판단을 전문으로 하는 목소리입니다. 그것은 빠르고 단정적이며 대부분 부정확합니다. 이 목소리를 내 안의 방해꾼 또는 사보타주 요원이라고 이름 붙여보십시오. 그것을 당신과 분리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 속에 허가 없이 들어온 세입자일 뿐입니다. 이제 그 세입자에게 퇴거 통지를 할 시간입니다. 이 방해꾼의 목소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당신의 과거 경험, 어린 시절의 비판, 사회적 통념, 그리고 실패의 기억들이 뭉쳐 만들어진 메아리입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 왜곡된 형태이기도 합니다. 원시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저 숲을 뒤에 호랑이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메커니즘은 우리를 보호하는 대신 마비시킵니다. 이 발표를 망치면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이것은 더 이상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이 목소리의 기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합리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원시인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도 그에 맞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에 의해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에 의해 고통받는다.
비가 내리는 것은 그냥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오늘 하루를 망쳤다는 판단을 내리는 순간 고통이 시작됩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바로 이 판단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나는 실수했다는 사실에, 그러므로 나는 무능하다는 판단을 덧붙입니다. 그녀가 내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매력이 없다는 판단을 덧붙입니다. 스토아적 대화법의 목표는 이 판단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입니다. 사실과 판단을 분리하는 것. 이것이 당신이 얻게 될 첫 번째 초능력입니다. 사실은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당신을 해치는 것은 오직 당신의 해석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술을 배워봅시다. 스토아적 신문 기술입니다. 내면의 비판자가 목소리를 높일 때 당신은 변호사가 되어 그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냉철한 판사가 되어 그 주장의 근거를 신문해야 합니다. 비판자가 너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즉시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시오. 첫째,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과거의 한두 번의 실패가 미래의 모든 가능성을 결정하는가? 둘째,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가? 정말로 생존이 불가능한 일인가? 셋째,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나의 노력, 나의 태도, 나의 준비 과정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이 질문들은 비판자의 부풀려진 감정적 주장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영역으로 끌어내립니다. 어둠 속의 괴물에게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 괴물은 작고 초라해집니다. 이 신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내면의 비판자는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섞어 당신을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비판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중이 지루해하면 어떡하지? 상사가 나를 형편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는 모두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타인의 생각과 감정은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에 정신적 에너지를 쏟는 것은 구멍난 양동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당신의 대화는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다. 나는 예상 질문에 대비할 수 있다. 나는 자신감 있는 태도를 연습할 수 있다. 이것이 힘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를 통제 불가능한 것에서 통제 가능한 것으로 옮기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불안의 90%가 사라집니다. 통제의 이분법을 내면화하는 것은 마치 정신적인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무례한 행동에 직면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고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거봐, 네가 부족해서 그래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스토아적 훈련을 받은 정신은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의 통제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가치관과 인격의 반영이지 나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반응뿐이다. 이 생각의 전환은 당신을 감정의 노예에서 해방시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의해 조종되는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 왕국의 주권자입니다. 어떤 외부의 힘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 비판자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술 중 하나인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즉 악의 사전 명상을 사용할 차례입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연하게 속삭이며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 기술은 그 괴물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 조용히 앉아 비판자가 말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발표를 망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비웃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보십시오. 그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그렇다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였습니다. 최악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할 힘을 잃게 됩니다. 악의 사전 명상은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줍니다. 최악의 상황을 이미 내면에서 경험하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현실의 도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의 일격이 가장 큰 힘을 갖는다. 당신은 더 이상 예상치 못한 일격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가능성을 미리 생각해본 전략가입니다. 내면의 비판자가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고 물을 때 당신은 이제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가능성을 이미 검토했고 그에 대한 계획도 세워두었어. 실패는 나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데이터일 뿐이다.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현실주의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당신은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결과로 모든 것을 판단하라고 가르칩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수많은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상당 부분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도와 노력은 100% 당신의 것입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항상 결과에 집착합니다. 네가 이기지 못하면 넌 패배자야. 하지만 당신의 새로운 내면의 대화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나의 원칙에 따라 정직하게 행동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스토아적 대화법의 정점은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운 상황을 견디는 것을 넘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경지입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고 불평합니다.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건 불공평해. 하지만 아모르 파티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애물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내게 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다려온 기회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 아모르 파티는 이 말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창조하는 철학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 내면의 비판자의 목소리까지도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모르 파티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부르는 것을 도전 또는 기회로 다시 정의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프로젝트의 실패는 나는 실패자다가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비판자의 목소리가 당신의 약점을 지적할 때 그것을
나는 결함이 있다가 아니라 이것이 내가 성장해야 할 영역이구나 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처럼 모든 부정적인 입력을 긍정적인 행동 계획으로 전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당신의 안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당신의 내면의 대화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비판자는 더 이상 당신의 정신을 지배하는 폭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여러 조언자 중 하나로 강등되었습니다. 때로는 유용한 경고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장되고 비합리적인 조언을 하는 약간은 신경질적인 조언자일 뿐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조언을 듣고 스토아적 신문을 통해 검토하고 받아들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고맙지만 그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신적 자유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당신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생각을 소유합니다. 이 모든 훈련은 일상 속에서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 완성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마주칠 수 있는 어려움과 내면의 비판자의 공격을 미리 상상해 보십시오. 프레메디타치오 말로룸.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스토아적으로 대응할지 다짐하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복기해 보십시오. 언제 내면의 비판자에게 굴복했는가? 언제 성공적으로 그것을 다루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것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매일 밤 자신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이 스토아적 일기는 당신의 정신적 근육을 단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훈련은 평범한 쇠를 날카로운 검으로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불편함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당신을 편안함이라는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거나 익숙한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불편한 상황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찬물 샤워를 하거나 하기 싫은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거나 대중 앞에서 발표하는 연습을 하는 것. 이러한 작은 불편함들을 기꺼이 감수할 때 당신은 내면의 비판자가 이건 위험해, 피해야 해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불편함은 당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어울리면 당신의 내면의 비판자도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당신의 정신에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들의 행동과 대화는 당신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인함,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자기 통제와 같은 덕목을 체화한 사람들을 곁에 두라는 의미입니다. 강한 남자들은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환경을 의식적으로 설계하십시오. 스토아 철학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을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분노, 슬픔, 두려움과 같은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이 당신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면의 비판자는 종종 이러한 감정들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작은 실수가 엄청난 수치심으로, 약간의 불안이 완전한 공포로 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감정을 느끼되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과 당신의 이성적인 판단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연습을 하십시오. 심호흡을 하고 나는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이 분노가 내 행동을 결정하게 두지는 않겠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이 공간 안에서 당신의 힘이 자라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당신은 새로운 정신적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전의 모델은 나는 내 생각과 감정의 총합이다 였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비판자가 당신을 공격할 때 그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토아적 모델은 다릅니다. 나는 나의 선택과 행동이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당신 내부를 지나가는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때로는 폭풍우가 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날씨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기로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생각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할 때 비판자는 더 이상 당신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지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구원할 실질적인 기술입니다. 내면의 비판자에게 지배당하는 삶은 반쪽짜리 삶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을 감옥에 가두고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성공과 행복을 앗아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제 무기를 가졌습니다. 스토아적 신문, 통제의 이분법, 악의 사전 명상, 아모르 파티. 이 무기들은 수천 년 동안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인간이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로마의 황제부터 전쟁 포로까지 그들은 이 원칙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내면을 지켰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 지혜는 더 이상 소수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것을 이해했고 이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의 비판자를 영원히 침묵시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소리쳐도 당신의 평정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의 주장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당신의 스토아적 원칙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는 것. 그렇게 되면 비판자는 더 이상 적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적 단련을 위한 스파링 파트너가 됩니다. 그것이 당신을 공격할수록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역설적인 힘입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장애물을 기회로, 그리고 내면의 적을 당신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머릿속에서 비슷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는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면의 비판자를 성공적으로 다룬 경험 하나하나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단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인함을 추구하는 모든 남성들의 승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당신 머릿속의 전쟁은 오늘 끝났습니다. 휴전이 아니라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면의 목소리가 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적은 그것에 대한 당신의 복종이었습니다. 당신의 판단을 통제하면 당신의 내면 세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 세계를 통제하는 자는 외부 세계에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 그 힘을 느껴보십시오.
그 고요한 자신감, 그 평온함,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신적 자유의 느낌입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 동안 지적인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상위 1%의 사고방식을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이 영상을 본 후 이제 당신의 내면의 비판자에게 어떤 새로운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새로운 만트라를 공유해 주십시오.